안녕하세요. 랜딩페이지 제작 실습 강의를 맡게 된 식스샵의 성윤모 매니저입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는 식스샵을 활용하여 실제 랜딩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컴퓨터에서 크롬을 실행하신 후에 주소창에 식스샵.com을 입력해 주세요. 식스샵.com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우선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실습 테스트니까 적당히 정보를 넣겠습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템플릿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 개의 사이트 템플릿들이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랜딩 페이지 제작을 다루므로 홈페이지라고 쓰여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기 전에 각 템플릿에 있는 이 눈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템플릿을 미리 보고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이번 실습 시간에 이 클레버 템플릿을 선택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템플릿은 디자인 과정에서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템플릿을 선택한 후에 입력하는 이 상점 이름, 사이트의 대표 이름도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템플릿 선택이 끝나면 식스샵의 기본 관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식스샵에 로그인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게시판, 블로그, 쇼핑몰과 관련된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 등을 이 관리 페이지에서 관리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간에는 디자인 편집하는 기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빨간색 디자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식스샵의 디자인 편집 페이지입니다. 아까 선택했던 템플릿이 화면에 그대로 보이고 있고요. 맨 위에 이렇게 서비스 한 줄 요약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로 서비스에 대한 추가 설명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앱 다운로드 버튼과 그리고 컨택트 버튼을 통해서 고객들의 행동을 한번 유도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템플릿으로 식스샵의 베타 페이지를 가장하여 서비스 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이트의 맨 위에부터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의 얼굴이 되는 로고부터 바꿔볼게요. 로고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맨 위쪽 영역이 빨간 색깔 네모난 박스로 선택이 되고 그 박스의 우측 상단에는 머리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 박스 처진 영역이 사이트의 최상단을 차지하는 머리글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로고나 메뉴, 로그인 버튼, SNS 아이콘과 같은 요소들이 이 머리글에 배치됩니다. 머리글 영역이 선택된 상황에서 로고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로고라는 이름과 함께 연필 모양의 아이콘과 팔레트 모양의 아이콘이 같이 생깁니다. 여기서 연필 아이콘은 지금 선택한 그 요소를 편집할 수 있는 그 요소의 개별 설정 창을 띄워주고요. 팔레트 아이콘은 선택한 요소와 관련된 사이트 전체 설정을 편집할 수 있는 스타일 편집 창을 띄워줍니다. 로고를 바꿀 때는 이 로고 개별 요소의 내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하단에 로고의 개별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점 이름을 바꿔서 글자로 된 로고를 바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로고 이미지가 준비된 경우에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로고를 이미지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지를 올렸으니까 방금 바뀌었죠. 로고를 바꾸었으니 다음으로는 서비스 한 줄 요약이 들어가는 이 랜딩 페이지의 첫 슬라이드 부분을 편집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의 이미지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우측 상단에 메인 배너 섹션이라고 뜨고 또 빨간 색깔 네모나게 영역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또 그 메인 배너 섹션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필, 팔레트, 휴지통 아이콘이 생기고요.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드려야 할 개념이 섹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식스샵에서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슬라이드를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선택한 슬라이드는 메인 배너 섹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듯 섹션의 사용 용도에 따라 갤러리 섹션이나 구글 지도 섹션, 사용자 편집 섹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배너 섹션은 웹페이지 최상단에 들어가는 섹션으로 화면에 꽉 차는 큰 이미지와 간략한 설명글들로 이루어진 섹션입니다. 최상단에 배치되는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랜딩 페이지에 한 줄 요약을 배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섹션입니다. 이 메인 배너 섹션도 개별 내용을 바꿀 때는 연필 아이콘을 눌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연필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로고와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메인 배너 섹션의 개별 설정 창이 나옵니다. 설정창을 보시면 이미지 탭에 불이 들어와 있고 실제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저 핸드폰을 손에 쥔 이미지가 작게 설정창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식스샵 베타 서비스에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새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새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추가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 바로 옆에 새로 넣은 이미지가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이미지를 쓰지 않을 거니까 삭제를 우선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톱니바퀴와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데 여기서 휴지통 모양을 누르시면 바로 이미지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용했던 이미지가 삭제되니까 화면의 이미지도 새로 넣은 이미지와 맞게 변경이 되었죠. 기본 문구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바꾸겠습니다. 메인 배너 섹션 개별 설정 창에 있는 작은 이미지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이 설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개별 설정 창으로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제목에 누구나 손쉽게 만드는 멋진 쇼핑몰을 넣어 보겠습니다. 쇼핑몰을 넣게 문구를 바꾸면은 화면에 있는 문구도 같이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설명글에도 저희가 미리 준비한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작성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식스샵을 사용하면 한 줄의 코드 없이도 멋진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설명글도 넣으면 이렇게 화면에 같이 바뀝니다. 버튼도 하나 넣어 볼게요. 고객의 행동 유도를 하는 버튼도 첫 화면에 있으면 좋으니까요. 이 부분에 버튼을 베타 서비스 신청하기로 버튼을 넣고 여기에는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링크로 넣어 두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화면에 이제 내용은 잘 바뀌었는데 제목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줄이 넘어가 버렸죠. 이럴 때는 팔레트 모양의 메인 배너 섹션에 팔레트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편집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 왼쪽에 메인 배너 섹션에 스타일 편집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아까 누구나 손쉽게 만드는 멋진 쇼핑몰 저 부분이 제목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 편집 창에 제목에 있는 글씨 크기를 줄여주면 됩니다. 본래 70픽셀인데요. 제가 55픽셀 정도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좀 크네요. 그러면 제가 한 50픽셀로 줄여볼까요? 예, 50픽셀로 줄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기 좋게 한 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목글을 보니까 글씨 크기가 또 줄글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얇기까지 하니까 또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것도 로고처럼 글씨도 좀 두꺼워 보일 수 있게 글씨 굵기도 볼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씨가 진해져서 보기가 좋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식스샵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각 슬라이드를 섹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섹션은 사용도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구분되는데요. 메인 배너 섹션은 페이지 최상단에 오는 해당 페이지를 대표하는 섹션이라
서비스 한 줄 요약이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섹션이고요. 이 섹션을 수정할 때는 연필 모양의 개별 설정 창과 바레트 모양의 스타일 편집 창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별 설정 창에는 선택한 그 요소와 관련된 내용, 아까 보셨던 제목글과 줄글, 이미지 자체 이러한 내용들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스타일 편집 창에 가시면은 그 사이트 전체적인 이 요소와 관련된 사이트 전체의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아셨으면 식스샵의 기본 사용 설명법은 다 익히신 거예요. 남은 작업은 필요에 따라 섹션을 추가하기도 제거하기도 하면서 내용을 편집해 주시면 랜딩 페이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섹션을 클릭해 보면 다시 빨간 박스가 쳐지면서 사용자 편집 섹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도 또 섹션을 눌러보시면 사용자 편집 섹션이 또 들어가 있네요. 섹션들은 자유롭게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섹션이 필요 없다 싶으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공백이 들어가 있던 사용자 편집 섹션이 제거되었죠. 각 섹션 간의 순서를 바꾸실 때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 섹션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섹션들 외에 추가로 섹션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키보드의 ESC 버튼을 눌러 섹션이 선택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제하신 후 왼쪽 하단에 섹션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섹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갤러리 섹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만 있는 섹션이 생겨서 이제 다양한 이미지들, 많은 이미지들을 한 번에 보여줄 때 쓰기 좋은 섹션이 생기고요. 구글 지도 섹션을 넣으시면 실제 구글 지도, 구글 맵이 화면에 나와서 회사의 위치, 서비스를 하는 곳의 위치를 나타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편집 섹션을 함께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편집 섹션의 특징은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글이나 제목, 줄글, 이미지들을 배치해서 수정할 수 있는 섹션인데요. 이 섹션은 서비스 한 줄 요약 바로 다음에 오는 섹션이니까 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글을 넣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클레버 템플릿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2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왼쪽에는 글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 1단 구성으로 위쪽에 글을 배치하고 아래에 이미지를 배치하고 싶기 때문에 이 단의 구성을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사용자 편집 섹션의 단의 구성을 바꿀 때는 다시 섹션을 클릭해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나온 사용자 편집 섹션의 개별 설정 창에서 단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1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을 1단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이제는 메뉴의 제목글부터 내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목글도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개별 편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더 편리하신 방법은 제목글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는 편집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글상자 수정하시듯이 그냥 수정을 하시면 돼요. 내용 지울 거 지우고 넣을 거는 그대로 타이핑을 쳐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편집 창에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많이 보시던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글씨 크기도 있지만 진하게나 기울임,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정렬도 바꾸실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일단 1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목글을 가운데 정렬로 옮길 거고요.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진하게 처리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글 수정이 완료되었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각 요소들을 클릭해서 휴지통을 눌러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삭제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우고, 공백도 불필요한 공백은 지우고, 공백이 2개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를 지우고 다른 공백을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높이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백의 높이를 수정하니까 공백이 커졌죠.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게 사용하실 것 같진 않죠?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파워포인트는 정말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필요한 건 넣고 필요 있는 거 빼고, 그리고 뭐 추가로 없다 싶으면은 외부에서 이미지를 제작해서 넣기도 하고, 있는 템플릿에서 수정도 하고, 그러시다 보면은 어느덧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본 구성되어 있던 템플릿을 저희 디자이너가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런 사이트로 바꾸었습니다. 예, 되게 그럴싸하죠? 3시간에 만든 거 치고. 예, 물론 저희 디자이너는 저희 서비스에 익숙하기도 하고, 저희 서비스도 컨셉 자체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게 당연하게도 빨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저희 고객분들 보시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없고요. 보통은 이런 랜딩 페이지들은 3, 4일 내로는 다들 완성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제작했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설문조사 폼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베타 테스트 신청하기 이 버튼에 링크로 어떤 것을 넣었던 거를 기억하시나요? 그 어떤 페이지로 가도록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한번 이 링크를 눌러보겠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식스샵 베타 서비스 신청하기라는 설문조사 폼이 나오게 됩니다.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을 단답형 형태로 받고 있고요. 식스샵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인 경우에는 이렇게 의견을 추가할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스샵에서 개발했으면 하는 새로운 기능에 관해서 서술형으로 고객님들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설문조사 폼은 당연하게도 저희가 이건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폼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설문조사 폼도 HTML 소스 코드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구글 폼 혹은 네이버의 네이버 폼을 사용하면 이걸 훨씬 쉽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보통 사용하시는 게 파워포인트 대용이나 엑셀 대용의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그 기능 말고도 아까 보여드렸던 설문조사 폼을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셔서 이 왼쪽 상단에 파란색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아래에 더보기, 그리고 구글 설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 설문지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위쪽에 제목부터 써볼까요? 저는 이제 식스샵 베타 테스트 신청하기 라고 하고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 정도만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예시로 객관식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질문은 편의에 따라 이렇게 질문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찾아오신 고객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 단답형으로 이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 질문을 추가해서 객관식 질문도 넣어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식스샵을 알게 된 경로를 넣는다면 제일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경로가 지인을 통한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옵션을 추가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하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기타란도 추가해서 고객님들이
주관식으로 답변하실 수도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수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질문을 답하지 않아도 설문조사를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필수를 켜두신 문항들은 고객분들이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아예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필수를 켜두시면 좋습니다. 이 이외에 이미지나 동영상, 섹션들을 추가해가지고 좀 디자인도 예쁘게 꾸미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질문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질문들이 있어서 날짜 같은 것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잘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설문조사 폼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폼이 완성되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뭐 이메일로도 보내실 수 있고 제가 사용했던 것처럼 링크의 형태로 사이트에 버튼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폼을 통해서 모아진 정보는 응답란을 가시면 상세하게 정리되어 보여줍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나타나지고요. 그 외에 단답형이나 주관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된 결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엑셀 시트로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엑셀 시트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각 문항 내용들이 열별로 나눠지게 돼서 통계로 정리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 엑셀 시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웹빌더 서비스인 식스샵과 폼빌더 서비스인 구글 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루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전문 웹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쉽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실 정도의 컴퓨터 숙련도만 있으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랜딩 페이지 직접 제작해서 설문조사 폼도 직접 제작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랜딩 페이지를 쉽게 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스샵의 성현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